자, 오늘은 ISA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 말이 뭐랑 좀 헷갈리냐면요. 여러분들 그 CMA 있어. CMA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MA가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인데 한글로는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해 놓으니까 얘랑 되게 비슷한 거야. 근데 얘는 CMA는 자산관리 계좌라기보다는 수식 출금 통장이죠. 넣었다 뺐다 하는 거,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 나오는 거. 이 ISA는 원래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니혼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원래 일본은 ISA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은행과 증권의 그 계좌 경쟁 때문에 뭐 10,000원만 넣어도 아는 사람들한테 은행원 분들이 좀 넣어달라고 막 해가지고 지인들한테 그냥 10,000원짜리 넣어주고 계좌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깡통 계좌가 돼가지고 인기가 좀 시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모든 거는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왜 하는가, why,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상품을 하든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하든 뭐 CMA로 하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왜 하느냐? ISA는 절세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절세 때문에. 이건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원래 이 ISA가 2018년 12월에 일몰된다고. 일몰 없어지는 거야 이제 상품이. 그런데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 절세 때문에 2021년 12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이 상품이 3년간 다시 목숨을 연명한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더 갈 건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이 소득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급여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뭐 퇴직자나 경단녀나 이런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1년에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하고 주부나 학생은 가입이 안 된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죠. 이게 뭐냐? 가장 좋은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일 먼저 납입은 연간 1년에 2천만 원까지 돼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대충 한 달에 뭐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1년에 2천만 원. 그럼 5년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5년이면 얼마야? 2천만 원 곱하기 5년이니까 1억. 1억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금액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좋은 혜택이 뭐냐면 비과세예요. 비과세. 예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와 주식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뭐 이런 거 있죠. 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인 거야. 얼마나 비과세 되냐면 200만 원이 있고 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나 직장인 중에서 5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나 개인 사업자 중에서 3,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비과세가 5년 동안 400만 원인 거예요. 5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소득 있는 사람들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인 거예요. 5년 동안.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이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금 적금을 넣을 수도 있고 주식 펀드를 넣을 수도 있고 ELS나 ETF도 넣을 수 있어요. 모든 상품을 ISA라는 바구니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야. 300만 원이 나왔다고 쳐요. 만약에 A군이 있고 B군이 있다면 A군의 아저씨가 이걸 했다고 쳐볼게. 그럼 얼마까지 비과세야?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을 여기서 빼는 거지. 마이너스 200. 너는 B야, B. 세금을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얼마 남아요? 100만 원. 100만 원에 대해서는 원래 15.4%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 또. 그쵸? 근데 얘는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ISA의 평균 누적 수익률이 한 4%다 이거예요. 5년 지금 2016년에 생겼으니까 17, 18, 19
한 2년 좀 넘었는데 누적 수익률이 4%. 그러면 2년 정도 됐으니까 2년으로 나누면 평균 수익률이 얼마야? 연간 2%예요. 총 2천만 원을 넣었다고 칠게요. 2천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4%야. 그럼 얼마야? 428, 80만 원인가요? 80만 원이 이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가 만약 나온다면 얼마가 나와? 15.4%. 12만 원을 절세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적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건 200만 원을 2천만 원까지 최고 채웠을 때잖아.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ISA를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비과세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인기와 관계없이 ISA는 그래도 알아야 되는 상품이에요. 의무기간. 반드시 이 계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몇 년이냐면 요 A군은 몇 년이냐면 5년이에요. 5년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사람들은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년만 갖고 있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년만. 근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서 유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중도 해지해. 그럼 어떻게 돼? 중간에 이자 소득세 비과세 세금 안 냈던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야 되겠지. 그렇죠. 어디서 하냐? 은행하고 증권사가 주로 해요. 근데 은행이 하는 게 거의 몇 프로냐? 85% 정도가 은행에서 하고 15% 정도는 증권에서 하는데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이 여기가 한 9% 나고 여기가 한 6% 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잘 나가는 증권사에서는 뭐 30%까지도 초고위험일 때 수익이 나고 하기도 하니까 요거는 신탁형이 있고요. 일임형이라고 있어요. 일임은 뭐냐면 어려운 용어야. 그냥 모든 걸 맡기는 거야. 돈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신탁이야. 내가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할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신탁형은. 그러면 수수료라는 걸 내야 되는데 신탁형이 비쌀까? 일임형이 비쌀까? 어떤 게 더 증권사나 은행이 힘들어? 일임형이 힘들겠지. 다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좀 비싸요. 0.2에서 한 1.5 정도 돼.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수수료가 있다. 보험도 있고 은행 증권도 있다. 수수료를 빼고도 남아야 돼.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수수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수료를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신탁형이 거의 85%고요. 거의 일임형이 한 15%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신탁형 85% 중에 또 한 90%는 예적금이야. 예금과 적금이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펀드, 주식, ETF, 파생상품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 뭐해? 예적금만 하는 ISA다 이거예요. 그럼 별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ISA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뭐가 있냐면 엄브렐라가 뭐예요? 우산이에요. 우산. 우산의 속성은 뭐냐면 이 우산 안에 모든 게 보험도 있고 적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엄브렐라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어요. 연금저축계좌. 은행에서 하는 연금저축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증권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있어. 펀드. 똑같은 연금저축이야. 세액공제되는. 그 다음 보험사에서 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어. 이 세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왔다 갔다. 요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변액보험. 제가 강의 때 했는데 변액보험은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있고 뭐 혼합형 펀드가 있고 이 주식과 채권을 섞은 펀드, 그 다음에 예금 적금이 있어. 예금이 있어. 현금 유동성이 있어. 이 네 개를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두 개만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다 섞을 수 있는 게 변액보험이라는 거야. 변액보험은 그러니까 뭐다? 펀드다. 근데 어떤 펀드? 주식형 펀드일 수도 있고 채권형 펀드일 수도 있고 혼합형 펀드일 수도 있고 다 섞을 수도 있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ISA란 말이야. ISA. ISA는 뭐예요? 예금 적금, 이런 안전한 저위험 저수익이 있고 주식 펀드, ETF 뭐 이런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ELS, DLS 이런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을 섞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상품군이, 요건 포트폴리오는 아니야.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구조가 약간 비슷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ISA인데 인기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품을 모아놓은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